예, 주말에 한 번씩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6월 말에 나왔던 고점은 일단 돌파가 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를 했지만 6월 최고점까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전 고점, 직전 고점은 넘어갔지만 전달의 최고점을 돌파해야 이제 완전히 추세가 좀 바뀌었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증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증시도 이전 고점은 돌파했거나 그 근처에서 이제 멈칫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6월 초에 찍었던 최고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주장이 좀 많고요. 가장 강하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1선 돌파하고 6월 직전 고점은 훌쩍 넘긴 상태지만 여전히 6월 초에 찍었던 최고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 물론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이제 빠진 거다 이런 주장도 당연히 설득력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당장은 이 지표가 내려가 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국제유가가 지금 95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빠져서 이 51선 밑으로 200일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생겼죠. 이거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가고 90달러 전후까지 한 번만 찍어준다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정점을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격인데 곡물 가격을 대표적으로 상징한 게 밀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1250달러 이제 쌍봉 찍고 그러니까 빠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 단계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곡물 가격은 원상복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유가는 아직은 유가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 전쟁 직전까지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전까지는 내려왔다. 그래서 이 단계 근데 그 전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 특히 국제유가는 올라 있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안정이 됐고 국제유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준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은 상당 부분 덜어낼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망도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 7월 회의는 한때 1%포인트 올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0.75%포인트 인상 확률을 80% 정도 보고 있고 1% 올릴 확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단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9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회의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0.5% 인상 확률이 52.7%, 다음에 이제 0.75 인상 확률이 40%, 다음에 1% 올릴 거다라는 확률도 뭐 한 6.8% 정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하루 전날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은 0.75 확률이 더 높고 0.5가 더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지표가 안정이 되면 이게 의외로 0.5, 0.25로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지금 일단 0.5, 0.75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이제 국제유가가 안정이 돼서 0.5, 0.25 분위기로 바뀌느냐 아니면 0.5, 0.75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그냥 정고점 돌파 못하는 박스권 또는 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이 수치의 변화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관련된 데이터들도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는데 블룸버그에 나온 보도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제외한 아시아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자금 동향, 주식시장 자금 동향을 보는 건데 이게 매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잘 보면 뭐 원래 행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특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한국, 대만, 인도. 제가 이 세 나라는 패키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0억 달러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6월 초 이후에 최대 규모에 들어왔다. 근데 사실 6월 초 이후에 뭐 최대 규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들어온 거 자체가 별로 희귀했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달러화의 약세 때문이다.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행사 같이 한두 번씩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특별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달러화 움직임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8 이상 넘어갔다가 이게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이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0.5냐 0.75냐 9월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연말까지 1%,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하고 나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게 1%가 될까? 이제 그거 이제 거의 금리 인상 폭이 피크아웃 됐다.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제 또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본다면 이제 달러화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 수급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시장의 어떤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 동향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는 삼성전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있어요. 해외 쪽에서도 반도체주 뉴스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 과거에 올라갔던 시기. 그러니까 2015년 4분기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그때 당시의 실적은 2015년도에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14, 15 보시면 별로 좋은 거 없었고 16년도 어정쩡했는데 17년도에 이익이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17년도에 이익이 확 올라갔는데 정작 17년도는 4분기부터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5년 4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세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6년 2분기부터 되게 세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요. 한 해 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2019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19년 잘 보시면 이제 실적은 반토막이었어요. 28년도 영업이익이 59조였는데 2019년도는 28조 원으로 반토막이 나던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강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실적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50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전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나쁠 때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주가가 언제 폭락을 했을까? 보면 마이너스 24% 빠지고 이번에 또 이제 25% 빠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해에 25% 이렇게 퍼센트 빠지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피크를 치고 그 피크 시점에서 조금밖에 증가가 안 될 때 2016년도 29조 원, 17년도에 54조 원인데 2018년도는 실적상으로는 최고였거든요. 59조. 근데 주가는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보시면 2020년에 36조, 2021년에 51조 확 올라갔죠. 근데 이제 2022년 예상치가 52조. 그러니까 확 좋아졌는데 더 이상 좋아지는 폭이 조금 주춤거린다 싶을 때 주가는 급락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주가가 빠지는 게 납득이 되죠.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라면. 그럼 과연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이제 올해보다는 좀 나빠지는 쪽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역성장할 때 그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2023년도는 부진, 2023년도 후반부터 2024년도가 좋아진다 이래버리면 이제 주가가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독특한 게 주가가 2년 빠지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18개월 동안 빠졌으니까. 이때 피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쭉쭉 빠지고 한 분기 반등 줬지만 또 빠지고 이런 형태 되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1년 6개월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되게 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이제 반도체가 2년 동안 빠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되느냐, 아니면 올해 장세 자체가 도장 깨기 장세거든요. 여러 가지 징크스를 모조리 깨고 다니는 이제 도장 깨기 장세를 해서 그 도장 깨기의 희생양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2018년도에 저점 찍어 올라갔을 때가 60월선에서 찍고 거기서 돌아섰거든요. 약간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60월선에서 뭐 좀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달에 양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느냐.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서 시스템 붕괴까지, 시스템 위기라는 거 뭐냐, 신용 경색 단계까지 금융시장이 빠지게 되면 120월선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로 치면 5만 원 밑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떤 막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파산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시스템 위기로 가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가 이 고비를 극복을 하느냐. 60주선입니다. 61선. 61선을 지금 올해 들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깨지고 나서부터는 지금 돌파 시도를 지난주에만 4일을 했다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면서 밀고 올라갈 거냐.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61선을 회복하면서 안착까지 가느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느냐. 요 구도, 그리고 달러화는 계속해서 약세로 갈 거냐.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6월 고점, 6월 초에 나왔던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6월 내 후반부에 나왔던 고점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2420, 어제 이제 정점이 2417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겨서 이제 6월 초반에 찍어졌던 고점까지 넘겨야 추세 변화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진정된 거는 긍정적. 물론 이게 이제 막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돼야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 금리 인상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아시아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주춤해야 올라간다. 이게 실적은 기아차가 영업이익에서 나온 환율 효과가 5천억이고 현대차가 6천억이에요. 환율 효과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져야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걸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어게인 2019, 그러니까 2019년에 어떤 반전이 나왔듯이 지금이 그 시점이냐. 그거를 위해서는 역시 달러와 인플레이션 요인 진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뭐 FOMC 회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달러화 움직임, 인플레이션 요인, 삼성전자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 시황맨 방송의 시즌 1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뭐 마무리한다는 게 뭐 이제 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2에서는 이제 주식 이야기에서 이제 시장 이야기 쪽을 많이 치우쳤다면 그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 오늘 뭐 삼성전자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종목 이야기를 많이 넣는 쪽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되는 대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11만 원 갈 거냐, 삼성전자 여기 돌려서 7만까지 회복할 거냐, 이런 기로점이니까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